마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최영두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 중입니다. 하다가 오셨어요? 하다가 왔죠. 네. 일 마친다고.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국감 어땠습니까? 안타깝죠. 좀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거대 야당이 또 경험도 많고 하시면서 네. 너무 파편적이고 또 뭘 그냥 정부와 여당에 참 부족한 게 많죠. 네. 그것만 덜쳐내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지고 거대 여당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진짜 안타까워요. 윤석열 정권이라고 아이고 표현해야 되겠네. 윤석열 정권 왜 남탓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 탓을 해.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할 때 실력을 보여줄 때 다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범계 장관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많이 주기 바깥 약속했어요. 많이 드릴게요. 예, 예. 네. 저는 오늘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자,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인정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잘못하는 거 인정도 안 하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냥 넘어진 겁니까? 민주당이 태클해서 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바라볼 때 지금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게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24%였어요. 그러니까 다 빠지고 지금 그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는데 왜 빠졌느냐. 결국은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가 어렵다라는 국민이 판단한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구나. 그리고 무능을 넘어서 이번에 외교 참사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더라. 그리고 이걸 거짓말을 또 부정하더라. 오늘 뭐 바쁜게 이 KBS도 최영두 공정 균형 방송을 찾아야 되고 오늘 방송 시간 중에 지금 민주당 발언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내가 지금부터 좀 들어주세요. 네. 자,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뭐 우선에 우리 여당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이 막강한 가지면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절반도 안 되고요. 국회가 막강하죠. 우리 국회가. 근데 국회에 지금 169석, 170석 뭐 사실상 친여권형 무소속까지 치면 170석이 넘죠. 이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진 장관 회의만 해가지고 해임하라고 지금 뭐 국정감사도 파행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대통령도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여당도 좀 분발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국회가 처음부터 이 큰 따지고 보면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선자 중에서는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죠. 이게 극단적 대립이 지금 이어져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못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습할 테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사실 그 국회에서 의원이 이 여권의 대표 지도부 한 분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MBC 사태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거 야당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네. 언론과 뭘 맞서려는 것도 아니고 MBC 사태요? MBC의 그 자막 조작 사건, MBC 사건 그 부분은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당과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단순한 겁니다. 진실에 관한 문제고 자 민주당의 그 보도 첫 보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중에 뭐 바이든이 날리면 모르겠지만 국회가 뭐 하면 어떻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 국회가 해서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했죠. 해놓고 이 뜻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다음에 미국 정부하고 미국 백악관하고 미국 국무부에 MBC가 영문으로 보냅니다. 그는 포커스라는 말도 들어가요. F라는 말은 그 미국 방송에서 금지되는 죄송합니다. 말입니다. 저는 사과합니다. 네. F 발음된 비속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속어를 가지고 미국 정부부에 이렇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독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처음부터 불분명한 언어는 특히나 네이버 클럽으로 돌려봐도 바이든이라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한 뒤에 단정적으로 하고 지금 MBC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유보적인 판단을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서 이걸 뭐 언론으로 모르는데 이거는 진실로 가고 다음에 지금 너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해야 되고 또 야당이 서운해하고 야당이
꼭 네. 오해하시고 또 우리가 야당이 소홀했던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여당 지도부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대치돼 가지고 어렵긴 한데 지금 나라가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조금만 말 시킬게요. 1분만. 한숨 쉬었기 때문에 네, 1분 줄게요. 박범계 근데 저는- 의원이랑 같이 아니, 합산해서 해야 아니, 돼. 내일 잠깐만요. 김기현 또 의원도 의원님 오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 조작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자막 조작 아니, 맞죠? 그러니까, 왜 아니, 미국이란 말이 잠깐만 없을 때 저도 말 좀 미국 하고요. 네.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걸 최영두 의원님이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자막은 그렇게 당시 안 됩니다. 글로벌 펀드인데 전염병 퇴치라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 네. 당시. 그 당시 회의였고 미국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통과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나왔을 때 대통령의 문맥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또 부정을 해요. 미국 의회가 아니다라고. 또 한국 국회의원이라고 또 거짓말했다가 지금 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기억도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15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대응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이걸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MBC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조작으로 가고 있는 자,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비속어 논란은 예, 예. 여기까지만 그렇지 가자고요. 않고요. 내가 자, 한마디만 더 버틸게요. 잠시만요. 더 버틸게요. 제가 자, 김기현 내가 아니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 그 이야기 했으니까 미국은 글로벌 펀드도 지금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박진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제 걱정은 이제 우리가 1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로서는 좀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실렸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국민의힘 얘기는요. 성일종 정책위원장 예. 김기현 의원 말고요. 모셔다가 또 자세히 잘 들을 테니까 오늘 또 걱정 마세요. 변중되니까. 오늘은 민주당 의원, 내일은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 모십니다. 또 박성준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24%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지난 27일에서 29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슈로 갈게요. 여론조사는 자, 또 그렇게까지 다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수치 내면 안 돼요. 갤럽에서 뭐 했으니까요. 알겠어요. 다 뭐 자, 언론 좀 보도 또- 나온 거니까요. 또 이제 다른 얘기 하다니까요. 그런데요. 갑자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를 딱 하면서 지금 국면이 바뀝니다. 문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거는 전면전이다.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왕정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입니까? 이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한 것이고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현직 대통령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과거를 또 이야기할 건 어려운데 역대 대통령 네 분에 대한 감사원이라든가 조사 요구가 있었으면 서면 조사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죠. 왜냐? 근데 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조사가요. 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조사가 서해 공무원 사건이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탈북자 가족으로 이제 이게 누명 각인이 지키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하라 그랬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고소인 고발인 가족들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원을 하고 해서 진행하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넘어갔죠. 넘어갔으면은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보고받으셨습니까? 뭐 그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등등 해서 대통령께서 이 간단하게 우리 국민 목숨이 소중하고 내가 그랬을 리가 있겠나 하고 답변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최영두 의원님 제가 이 그런데 무례하다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잠깐 들어보세요. 언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무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제가 당시 국방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비공개 회의에 있었어요. 그때 여야 의원이 다 있었고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였습니다. 다 그 국민의힘에 있는 국방위원들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국방위원회 그 당시 회의록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위원회에서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SI 정보만 제대로 파악해서 진실 규명을 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제 서면 조사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답변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전략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무리하고 말고 있습니까? 오늘 최영도 의원님 래퍼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저 공정한 발언권, 발언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최영도 의원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노태우 대통령 당시는 7비리 그 국방비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각한 비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 위기에 대한 문제가 다 조사되고 터지고 나서 마지막 조사 단계에 온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4대강 비리 다 터지고 다 언론에서 문제가 막 나오니까 마지막 조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중 있는 사건하고 이 소외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보면 진실을 밝혀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전환용으로 이 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전환용 카드를 썼다면 저는 말렸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렇게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카드로 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면서 오늘 내 시간 더 주시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수사 기소 좀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수사 기소하세요. 이 상황에서 말하고 국민 전환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카드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감사원은 독립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어떻게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소명하면 될 문제고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건 당시에 내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상황이 좀 이리 됐다라고 해명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그 더구나 탈북자의 가족이라고 주홍구실을 쓸 뻔했던 분들이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지금 민원하고 있는 그 사안의 진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속보 알려드립니다. 검찰에서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 1개월을 허가했습니다. 650일 만에 정경심 전 교수는 석방됐습니다. 형 집행 정지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당대표 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 어느 정도 국민적 그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런 리스크가 없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다르겠지만은 지금 뭐 그리고 지금 이게 모든 것을 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안경으로 맞춰서 보면은 뭐라고 뭐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야당을 거슬러 가지고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원래 법치 국가에서 가장 큰 흐름은 뭐였냐면 국가 권력과 특히 이제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요소를 막기 위해서 법치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해서 지금 먼지 탈탈 털고 지금 이 하나 잡듯이 모든 것을 다 털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총으로 정말 군사 쿠데타 일으킨 정권들이 그런 정치 공포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독재 정권과 지금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걸 뭐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더한 독재 정권이었죠. 뭐 사람들 적폐로 모두 적폐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 요 질문 요지는 아마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에 그 6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대통령의 시간이 6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갑자기 월북으로 규정하면서 이게 해경이 월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답하면 될 문제지 이걸 왕주시도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아무 질문도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끝나고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선거법, 그것도 방송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그 끝나자마자 감사원을 동원해서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과거의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서면 조사 한 내용들을 보면 모든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비등하게 다 조사가 끝난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감사원의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 네. 그 당시 서훈 이거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우리가 가운데서 대통령부터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문재인 절차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례한 거죠. 조사한다는 지금. 사실을 뭐 대체로 공표한 것도 아닐 테고 아마 무도한 문재인 거고요. 대통령에게 이런 조사가 진행되어서 감사원에서 부득이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음하다라고 발끈하를 내면서 공표된 사실이에요. 이제 연탄가스 정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탄가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다 그런 썼어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 같은데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오는 연탄가스 정치 그만하라 이런 얘기 했던데. 제가 먼저 할게요. 홍준표 시장도 연탄가스 정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냐면 역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 2017년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그렇게 패했으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스멀스멀 나와서 정치하고 그 비집고 이재명 들어오고. 대표랑 똑대깔꼬만이네요. 아니 지금 왜 끝까지 보세요. 홍준표 내가 대표를 그래서 왜 자꾸 돌려? 홍준표 대구시장 대표의 스멀스멀 은행을 나와서 보면은 보수팔이 하면서 나와서 지금 정치해서 또 안 되니까 대구시장까지 내려가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서서 다음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갑자기 좀 스멀스멀 정치한 거죠 지금. 그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다고 봐야겠죠. 제 말에 좀 인정을 하되 최영든 아니, 제가 얘기하니까 무슨 내 말이. 표정이 나 그리고 인정하는 표정이 인정하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전례를 잘 살펴보셔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때 우리도 사실 저도 말렸는데 갑자기 대선 지고 나서 당대표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를 또 지는 바람에 그냥 금방을 못 나시죠. 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미 전투기가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서로 북한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우리가 안보에서 사실은 이걸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핵미사일을 아무 때나 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 간에 아직 핵은 아니고 미사일. 아니 핵 미사일 핵을 실험한 실을 거죠.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네. 실험한 거죠. 사실상 위협이고 더구나 일본 열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에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실질적인 위협이죠. 실질 위협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사시에 훈련이 없이는 그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핵을 머리에 이고 사고 핵미사일의 위협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훈련과 그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채찍과 당근 얘기하잖아요. 채찍하면 군사에 대해서는 군사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적 제재 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당근 측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정말 지난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 정권에서는 채찍으로 하려다 제대로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당근책도 좀 썼고 강한 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하나의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서 북한 문제를 대응해야지 하나의 정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력하셨는데 그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공하길 바랬어요. 네. 트럼프도 도와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 해준 개성공단 폭파하고 사과 한마디 없고 지금 우리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가 K9 자주포 훈련하려고 우리는 그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려고 육지로 나와서 훈련하고 있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간 대체가 더 됐습니까? 자, 최영두, 박성준, 특별히 최영두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왜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아니 시간을 좀 시간 많이 줬죠. 홍준표 씨 얼른 얘기하니까 너무 인사하세요. 좋아했어요. 너무 얼른 좋아했어요. 인사하고 가세요.